지원 당시에 내가 이게 될까라고 불안했던 좀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너무 많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탑 엘리트들이랑 경쟁하는 건데 기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좀 지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좌절은 많이 했는데 쓰러지지 않았던 거는 저는 MBA에 대한 의심은 없었어요. 뭐 아파가지고 쉬는 날도 있고 하기 싫어서 쉬는 날도 있고 내일 해야지로 3일 연속 미루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찾는 과정이 그리고 MBA를 지원하는 그 과정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1라운드에 많은 학교를 쓰진 않았어요, 솔직히. 학교 선택 기준은 뭐였을까요? 제가 추구하는 바가 안정적으로 뭔가 지원 전략을 가져가는 거였기 때문에 M7부터 탑 15, 20까지 좀 골고루 밸런스 있게 지원하는 거를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테크 백그라운드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고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라운드를 올킬 하셨단 말이죠. MIT를 포함하여. 에세이 작업을 할 때 사실 에세이 자 씁시다 하고 요이 땅 하고 에세이부터 쓰지 않잖아요. 보통 합격자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스토리 빌딩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커리어 골이라는 걸 세운 다음에 에세이를 넘어가는데 어떤 커리어 골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그렇게 깊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멘토링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고 MBA를 하고 뭘 해야겠다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걸 잡는데 사실 꽤나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고 두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아요. 결국 진짜 제가 지향하는 골이랑 MBA가 원하는 좀 피저블한 걸 두 개를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걸 좀 많이 느꼈고 롱텀으로는 이제 테크 인더스트리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좀 궁극적인 지향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썼고 그 중간 단계로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넣어서 PM을 밟고 창업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고 에세이가 되게 어려워요. MIT 에세이는 타 학교랑 호환도 안 되고 맞아요. 이 학교만의 문화가 있어요. 커버 레터는 좀 어떻게 작성을 하셨을까요? 커버레터가 사실 뭔지도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돼요. 한국에서 네. 써본 적이 없으니까. 커버레터는 사실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이뤄왔던 이제 커리어 내에서 진짜 딱 한두 가지만 뽑아가지고 내용을 녹여야 되는 되게 짧은 글이다 보니까 어떤 아이템을 뽑아야 될지랑 무슨 포인트를 살려야 될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MIT를 특히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색깔 잘 빼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뺄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요약하면 레주메에서 어떤 포인트를 내가 뽑을지랑 어떤 플로우로 어떠한 컨텐츠로 담을지를 어려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에세이가 하나 있죠. 비디오 에세이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죠? 제 비디오 에세이가 나름 좀 특이한 편일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 비디오 에세이를 보고 인터뷰를 들어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스몰톡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가진 색깔 중에 레주메랑 커버레터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색깔을 최대한 찾으려고 했고 커리어 외적으로 저희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필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무언가를 사실 쉐어하는 그 가치랑 제가 좋아하는 취미랑 섞어가지고 특색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MIT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에세이 중 하나가 인터뷰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우리가 데이터 에세이를 써야 되잖아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준비할 때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직군이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랑 이 비즈니스 관점의 데이터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를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사실 되게 힘들었고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쓰려고 하면 너무 엔지니어링스럽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메인이 되고 이게 어떤 가치로 전환이 되는지 전달이 되는지가 사실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의 색깔을 최대한 빼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유효했던 데이터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데이터 에세이에 담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저 혼자였으면 사실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용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내는 것도 맞아요, 생각보다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합격자님도 토종 한국인으로서 인터뷰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첫 인터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진짜 많이 떨렸고 인터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쌓이는 게 있고 자신감이 붙는 게 있었어요. 최대한 이제 입시 전략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요. 뭐 얼리로 쓸 수 있는 것들 뭐 맞아요.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인터뷰 자체만으로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퀘스천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몇 개는 진짜 달달달 외우는 건 달달달 외웠고 나머지는 제가 내용적으로 최대한 파악해 놓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사실 좀 외우는 걸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외우려고 해서 다 하려고 하면은 꼬이더라고요. 갑자기 질문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준비한 것만 달달달 해서 하려고 하면은 꼬이고 당황하고 막 얼굴 일그러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일단 굉장히 캐주얼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굉장히 웃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해주시는 분도 추임새도 많이 넣어주시고 굉장히 친근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거의 모든 인터뷰어들이 다 친근하게 해주셨어요. 최대한 제가 그냥 설명하듯이 하고 실제로 새로운 질문 들어오면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더듬더듬 하더라도 영어 잘 못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MIT는 인터뷰를 어떻게 보는 방식인가요? 에드컴이 들어오게 되고 사실 다른 학교들이랑 굉장히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본 인터뷰 중에 사실 제일 못 봤다고 느꼈던 게 MIT였어요. 들어오실 때 저에 대해서 다 알고 들어오셨어요. 특히 저희 비디오 에세이를 언급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기도 했어요. 좀 놀랐어요. 좀 당황했는데 최대한 이제 웃으면서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인터뷰에서 많이 나오는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들어옵니다, 질문들이. 근데 그 질문이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특허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만들어 놓은 세트가 하나 있는데 특허와 관련된 게 사실 그거는 근데 제가 데이터 에세이 때 썼던 내용이어가지고 그걸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항목들에서 찾아가지고 섞어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그냥 뭔가 준비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내가 진짜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MBA 메이트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여름에 처음에 뵀는데 봄에 뵀어야 됐고요. 너무 MBA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입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가지고 그게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저는 사실 원데이 클래스 끝나자마자 결정했거든요. 아 이분이랑 좀 같이 가야겠다라고. 저랑 MBA라는 과정을 함께할 러닝메이트 사실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한 질문도 저 많이 드렸고 이것까지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너무 모르겠고 막막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거의 뭐 1분 만에 답변을 주십니다. 엎드려 절받기인데 좋네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MBA 지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조금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다면? 진짜 힘들고 와 이거 한 사람들 진짜 존경스러운데? 와 진짜 MBA 한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보면 그니까요. 지치지 않고 하니까 됐습니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려고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잠깐 멈추시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시고 혹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가고 싶은 이유 혹은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 MBA를 하고 싶은 이유 혹은 어떤 도시에 가고 싶은 이유 아니면 어떤 직무의 일을 하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으시고 그 과정을 하시면은 쓰러지지 않고 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텐데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